울산하면 딱딱한 공장과 굴뚝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곳만큼 정 많은 도시가 없는데요. 사람 냄새 나는 울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월은 예쁜 꽃이 만개하는 만큼 결혼 소식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쩍 친구들이랑 결혼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워낙 비싼 탓에 살림집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면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내 집 마련. 어디에 살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울산은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왜요? 울산은 물가가 비싼 걸로 유명하잖아요. 비싸긴 한데 울산은 옛날에 처음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같이 온 게 뭐냐면 사택이었거든요. 공장들이 들어올 때 이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사택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사택들 때문에 그 도로 이름도 생기고 또 독특한 사택 문화도 있고 굉장히 좀 특이한 산업화의 또 다른 유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택 문화, 그거 한번 오늘 보려고 하는데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한번 가봅시다. 아파트 단지로 빼곡한 이 일대는 60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풍경이었는데요. 울산의 급격한 개발과 함께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바로 신선산 자락 아래에 있거든요. 이곳을 우리가 야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야음, 수암, 대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여기 바로 넘어가면 여천. 이곳에 야음이라는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조선시대 숙종 때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 야자가 이제 이끼 야자거든요. 이끼 야자가 이제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이끼 야자의 모양을 가진 산이 신선산 옆에 있었다 해가지고 한자의 모양대로 해가지고 야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그러면 또 하나는 여기에 바람이 되게 부는데 이 산자락에 부딪히는 야야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게 야음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다른 쪽에는 이제 이 야자가 결국은 이제 음이 모자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명의 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울산의 남쪽, 그러니까 강남이죠. 강남 쪽에는 오래 전부터 자연불악들이 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자연불악이 이제 옥동 쪽에 하고 신정동 쪽, 그리고 이제 여기 야음동, 이 대현동 이쪽에 이제 자연불악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옥동이나 이 야음동 이쪽에는 저수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농경이 잘 되는 것이고 땅이 비옥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살았는데 이곳이 이제 1962년에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이후에 야암동을 바로 넘으면 여천이거든요. 여천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학공장들이 쫙 들어서기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이게 화학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로서 이게 각광받으면서 이곳이 완전히 달라졌고 점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아파트 숲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내 집 마련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전국에서 울산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걱정은 집이었는데요. 그 고민은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으로 해결됐습니다. 울산에는 공장도 워낙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택 문화도 좀 독특할 것 같아요. 방금 사택 문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택 문화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울산의 사택이거든요. 이 시작되면서 점점 이제 울산의 주거 문화를 바꿔버렸죠. 뭔가 그 당시에는 사택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1960년대 말에 이제 점점 생겨났던 울산의 사택들은 서양의 어떤 주거 문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 그때만 해도 거의 혁명적이었거든.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이것도 혁명적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택 산다 이러면 학교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다 온 친구들은 다 또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사택 살면 이렇게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이랬거든요. 이 사택이라는 게 그런 어떤 주거 환경만 특이한 게 아니고 회사 안에서 이런 사택의 문화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뭐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경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문화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막 이렇게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됐겠죠. 그 부러움의 가장 큰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야암동 일대, 그리고 무거동, 그리고 저 남목, 신정동, 방어진, 전화동 이런 일대에 전부 사택 문화권이 형성됐던 그런 동네고,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는 곳,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산업화의 출발과 맞닿아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데요. 당시 최신식 설비를 갖췄던 이 집에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이 되게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울산의 사택 문화의 1호, 제일 처음으로 지어진 사택입니다. 석유 제품을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드는 한국석유공업이 여기에 공장을 지었거든요. 제일 가까운 이곳에다가 제일 먼저 사택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곳이 한국석유공업 야음사택, 이게 1968년에 지어졌는데 지금은 며칠 안 남았죠. 네. 과거에는 이 일대에 상당히 많은 이런 주택들이 있었는데 모양을 보면 지금의 집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연립주택식 주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독립적인 구조의 주택들이 쭉 이렇게 있죠. 단계식으로 해놨거든요. 어떤 집은 보면은 저렇게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은 집만 가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안에가 완전히 서양식, 주방을 비롯해갖고 욕실, 화장실 모두 다가 서양식의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한 5, 6년 전까지도 몇 분이 살고, 지금도 관리 차원에서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최초의 사택이 이렇게 한 10여 채가 남아있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지금은 되게 낡아 보이지만 당시 60년대에는 최신식 건물이었겠네요. 60년 전에 이 건물은 정말 엄청난 최신식이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남기고 갔던 그런 어떤 적산가옥의 양식과 또 외국의 어떤 주거문화 이런 게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사택의 형태가 만들어졌고, 안에도 그래서 조금 그 당시에는 최신식의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택은 복지를 넘어 사람을 모으고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건 현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택 문화가 생소한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기원을 이야기하면 뭐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랬으니까 뭐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빌리지 오브 유니티 같은 걸 구상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노동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다고 해요. 실현되진 않았지만은 그런 구상들이 결국은 어떤 사택 문화로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라시대 그때 관문성을 짓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관문성 공사를 1년 넘게 했거든요. 그때 그 청년들이 어디에 거주해요? 그 공사 현장 근처에 주거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다 사택 문화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모이는 근로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들, 또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아주 엘리트 기술자들이 머물 공간이 없거든. 그런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거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울산의 대표적인 사택이라고 할 수 있는 무거동의 하나사택, 거기에는 미국식 벽난로도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 굉장히 운동시설도 잘 돼 있고, 현대중공업 쪽에도 외국인 기술자들이 배를 조선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들도 많이 지었고요. 현대자동차 앞에는 양정사택이라고 굉장히 자동차 사택으로 유명했던 그런 주거문화도 있고 되게 많아서 지금은 한 10여 개가 남아가지고 사택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문화가 아니라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저는 그냥 출퇴근하기 편하게 회사 근처에 있는 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회사도 좋고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도 모두 좋은 그런 환경이네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이 사택 때문에 결국 노동자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기술자들이 울산에서 어떤 자기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회사도 발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택이라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사택은 타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 됐는데요. 함께하는 삶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일과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택이면 공짜니까 마냥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택이라는 곳이 모든 근로자한테 다 제공됐던 건 또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타지에 왔는데 주거가 해결됐거든. 그거 굉장히 큰 거죠. 그쵸. 이게 집이 해결되니까 일단 안정적인 생활이 되니까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60년 전에는 서울서 온 총각들, 기술자들하고 울산 처자들하고 결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또 뭘 더해주느냐 하면 회사에서 사원들의 복지를 사택에다가 쏟았거든요. 사택 안에서 의료, 교육, 취미 이런 게 다 가능했어요. 애가 아프면 시내 병원에 달려가는 게 아니고 사택에 있는 의료센터에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많은 이 직장인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아름아름 그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아파트 커뮤니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발전해 온 것이 아파트 커뮤니티죠. 그런데 이런 마냥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점이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택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제일 위층에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제일 높은 사람? 그렇죠. 제일 높은 사람이 살았겠죠.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 문화가 형성돼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직급 문화가 사택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그리고 그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에 저 집에 큰 소리가 났는지 이렇게 모두가 다 알게 되거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단점도 함께 공존했던 것이 바로 울산의 사택 문화. 저는 MZ세대여서 그런지 왠지 이런 사택 문화를 좀 양보해주고 싶어요. 사택은 사라져가지만 여전히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집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이곳은 울산 산업화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택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1997년 우리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아픔을 주었던 IMF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IMF 사태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 사택 문화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경영이 위축이 되니까 사택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요인은 1960년대 말부터 울산에 지어진 사택들을 보면은 큰 길을 따랐어요. 회사하고 잘 통하는 요지에다가 사택을 많이 지었어요. 이 땅을 활용해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택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가장 결정적인 거 여기에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살던 사람들이 시설이 노화해야 된다. 그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래 되니까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거든. 그래서 사택에 있던 사람들도 나가 살게 되고 뭐 그래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택도 곧 사라지나요? 여기 울산은 최초의 사택, 산업의 역사와 함께한 사택 문화 이런 측면에서 일부를 살리면서 좀 어떤 도시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울산실록에서 울산 사택 어떻게 기록할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센터가 들어선 땅 이곳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독특한 사택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산업사와 함께 사택의 문화도 함께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후세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 오래된 사택은 뜨거웠던 울산의 산업의 숨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언젠간 이 공간이 그때 그 시절 따뜻한 정이 넘쳤던 공간으로 되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울산 산업화의 유산, 사택문화입니다.